울고 또 울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은메달리스트 최민정에게 그 눈물은 고난, 메달의 기쁨, 이라는 아쉬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최민정은 11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1분 28초 443의 기록으로 네덜란드의 수잔 숄팅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은 통산 세 번째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기가 끝난 후 최민정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눈물을 쏟으며 이 광경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레이스를 마친 뒤 좀처럼 감정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눈물을 흘린 최민정은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일단 준비한 만큼 은메달이라는 성적을 얻게 돼서 기분이 좋다. 나도 이렇게 많이 울 줄 몰랐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정은 준비하는 게 힘들었다. 힘든 시간들이 은메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끝나고 나서는 힘들어서 별 생각인 안 들었다. 엄마랑 언니가 고생 많이 하고 응원해 주셨다. 가족에게 제일 고맙고 주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팬들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1000m는 최민정에게 아픔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에서 최민정은 4년 전 평창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지만 이번 쇼트트랙 대표팀의 트러블메이커가 된 심석희와 충돌에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최민정을 비롯한 동료들과 코치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석희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을 최민정의 상처가 그런 징계 정도로 지워졌을 리는 없어졌을 터. 최민정이 흘린 눈물이 어떤 의미일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심석희는 해당 코치에게 브래드버리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메시지의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안현수, 안톤 오노, 리자쥔 등 메달이 유력한 선수들이 모두 넘어진 덕분에 행운의 금메달을 거머쥔 호주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메시지는 자신이 그 당시 브래드버리처럼 모든 선수들이 넘어지는 동시에 행운의 메달을 거머쥐고 싶다는 의도가 절절하게 녹아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는 것부터 심석희가 최민정을 향해서 얼마나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빙상연맹의 조사 결과 심석희가 고의 충돌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진 않았기는 합니다. 실제로 두 선수는 아웃코스 추월을 즐겨하고 심석희는 여러 번 최민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고생했을 최민정에겐 달갑지 않은 기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민정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아팠다는 기억을 털어놨는데요. 최민정은 평창올림픽 이후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포함 무려 4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며 최강자로 올라섰지만 이후엔 잊을만 하면 부상을 입으면서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3년 내내 다른 선수에게 걸리거나 부딪히는 바람에 한 번도 월드컵 시리즈를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올림픽 직전인 2021에서 22 시즌 월드컵 1차 대회에선 2차례나 다른 선수가 부딪히는 통에 발목과 무릎을 다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최민정에게 그 일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는지가 간접적으로나마 증명되었습니다. 하기야 말이 그렇지 큰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명에 큰 위협을 입은 일을 떨쳐내는 게 참 힘든 일일 텐데 그걸 해냈으니 참 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최민정은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은메달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경기 안에서도 고비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준결승에선 날이 부딪혀 넘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중심을 잡아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최민정은 준결승도 조 3위에 그쳤지만 가까스로 결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의 결과로 인하여 같은 팀 후배였던 이우빈은 안타깝게 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민정은 준결승뿐만 아니라 결승 진출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더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최대한 넘어지지 말고 버티자란 생각으로 균형을 잡고 어떻게든 버텼다고 자신이 버틴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런 강한 정신력이 최민정을 무너지지 않게 해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직후에 눈물을 많이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최민정은 정작 공동 취재구역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 여러 번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면서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그런 최민정은 지금은 기뻐서 눈물이 난다. 아쉬웠던 부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기도 하다.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성장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최민정에게 3000m 계주와 1500m 경기가 남아있고 두 종목 모두 4년 전 금메달을 차지했던 격인 만큼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민정은 오늘 결과는 오늘까지 즐기고 끝내는 걸로 하고 1500m와 계주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테니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그러한 각오처럼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최민정이 다시 응반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비단 최민정 선수뿐 아니라 쇼트트랙 선수단 전반이 많은 논란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남자 1000m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서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실격된 것을 비롯해서 이런 선수들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이 SNS를 테러하는 몰상식한 짓을 일삼는 등 여러모로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단이 왜 이 대회에 참여하는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연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도가 넘는 팽창주의로 인해서 국내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는 와중에 과거 나치 독일도 하지 않았던 즉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개최국을 밀어주는 편파 판정이 터져나오기까지 했으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인들의 감정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두 번 다시는 국제대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감정 섞인 발언이 터져나왔을 정도니 그 반감의 정도를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있었던 남자 1500m 경기에서는 중국 선수들을 오심으로 구제할 여지조차 차단한 채 실력만으로 결과를 가린 끝에 우리 대한민국의 황대헌 선수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파 판정 문제 자체는 이미 이전 올림픽에서 한두 번 있었던 주제도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처럼 쇼트트랙 선수단을 비롯한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을 둘러싸고서 흉흉한 악재들이 첩첩산중처럼 쌓여있던 대회는 손을 꼽을 만큼 적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값진 메달을 수확한 황대헌 선수와 최민정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을 당하면 아무리 정상급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은 결국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이겨내고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참으로 그 멘탈이 강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대헌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비록 말도 안 되는 판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판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만큼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오심조차도 이겨내는 실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를 모두 무사히 마치고 부상 없이 귀국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